몽골은 제2의 몽골 제국을 만들고 싶었고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청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불교를 장려합니다. 불교를 장려하는데 이게 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몽골이라는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시켜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지금 저 절을 진 게요. 몽골 돈으로 진 게 아니고 청나라가 그러니까 한족의 돈을 가지고서 저 절을 진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예, 대부분의 말씀은 다 맞는데 이 말씀은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쓸데없이 저기다 절을 짓고 있어. 그러면 몽골의 인력들이 죄다 저기다 투입돼야 되고 죄다 저 사찰을 짓는 데 동원되면은 누가 양을 치고 누가 경제를 해요. 저거 지을 때 몽골 사람들만 투입된 게 아니고요. 수많은 한족들도 아마 같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 김정임 박사님이 너무나 제가 알고 있는 걸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마음속에서 반가운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약간 뭐 차이점이 있는 면도 있어요. 이 다른 면에서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언젠가 역사책을 읽을 때, 예, 청나라가 아시아를 제패한 다음에 지배 통치 원리가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지배한다라는 게 이제 통치 원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본래 이제 라마교가 몽골족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족한테 라마교를 달라이 라마를 이제 모셔다가 수천생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그 달라이 라마를 모셔다가 이제 크게 떠받들고 그다음에 절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승려를 만들므로써 이 몽골족이 다시는 용맹한 기상을 못 갖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읽은 책에서는요, 국경을 정해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럼 유목민들이 이제 풀떼져서 계속 이제 도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 다니는 일을 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몰락하면은 이제 이판삼판 덤벼드니까 덤벼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 사원을 짓고서 전부 이제 우주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바람에 싱싱한 애들이 그냥 생거시기 움켜쥐고 나서 우주의 섭리를 깨달는다고 그러면서 세월 까먹게 한 거죠. 근데 요것은 사실상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은 어떻게 지배했냐예요. 그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이 조선은요, 주제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제학에 원래 장자상속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서부터요, 우리 조상님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은 주자학을 기본 원리로 해서 나라를 만들었어도 이 자식들한테 균등상속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까지도 자식들한테 균등상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균등상속을 받아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루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커지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가 줄어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장자 100% 상속제를 하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병자호란 이후부터요.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한테 군대 말로 대가리 받고 나서부터 장자 100% 상속제를 했어요. 장자 100% 상속제를 한 다음부터 우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지도 않은 나이인데 내 형조차도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다가 이렇게 째려봐요, 동생들을. 왜냐면은 다 지 건데 혹시 하나라도 지 거를 가져가나 해가지고서요. 그럼 내 집안만 그러냐? 서울 경기 지역 다 그런 걸로 제가 알아요. 시골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잘 몰라요, 지방 사람들은. 근데 서울 경기 사람들은 아무튼 그냥 옆집 다 그랬었어요. 장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요. 형제가 있을 때 형이 일찍 죽어가지고서 이제 조카들을 동생이 다 이렇게 거둬주면서 이제 이렇게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이제 재산을 만들었는데 그 재산이 자기 자식한테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형 자식한테로 내려가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만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버는 돈을 갖다가 자기 형한테,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장자한테 갖다 주면 장자가, 예, 그걸 다 소유하면서 장자의 자식한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버는 돈이 내 큰집 형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버는 돈도 솔직히 얘기하면 내 형이 가져갔어요. 내가 나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말씀이에요. 이런 게 언제 이제 없어졌는 거니 노무현 시대에 남녀 균등 상속법 만들면서 비로소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한테 군대 말로 대가리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장자 100% 상속제가 됐던 것이 이 노무현 시대 와서 이제 남녀 균등 상속법 만들어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 상속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장자들은요 다 지 거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상한 그 아주 눈초리만 팍 발달해가지고서 노려봐요. 동생들을 못 가져가게 하느라고. 그 다음에 차자 이하로는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내 형이 군대 가버리고 나서 그나마 뭐 별것도 아닌 장교로 갔는데 장교로 가버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동생들 거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데 내가 벌어서 만든 그 뭐 집이고 뭐고 다 그 권한은 내 형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예? 이게 바로 완전히 이제 망한 사회가 돼버리더라고요. 이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장자 이외의 사람들은 아무 권리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형 해도 다 형께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 장자는 다 지 거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조선왕조는 이 인조가 청태종한테 군대 말로 대가리 박을 때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그 이후로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좀 이제 거들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 위그르 신강성이요. 신강성도 또 그 사연이 좀 나도 좀 알고 있는데 그 위그르 그 회교도를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청나라 만주족들이.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위그르는 하여간 좀 이상하게 힘들어하면서 이상하게 다스려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근데 몽골족은 그런 불교조 하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처음서부터 이제 떡이 돼버렸고 조선은 주작을 하는 바람에 그냥 아예 그냥 명령 한마디 장자 100% 상속제 한마디에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 이 만주족 지배, 미국의 지배, 일본 지배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무시무시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만주족 지배가 가장 무시무시했던 걸로 느껴요. 그 무시무시한 게 뭐냐? 장자 100% 상속제 하나로다가 완전히 사회를 갖다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미국 지배가 무시무시해요. 지금 우리 김정민 박사님은 반중 친미 하는데 그 심정은 100번 지금 이해를 다 해요. 또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미국 지배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혼이 다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일본 지배가 가장 소프트하고 부드러웠던 지배로 저는 느껴요. 김정민 박사님이 저보다 조금 미쳐요. 많이 미치는 아니고 조금 미치신데 그런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4.19 일어나는 거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잘 살아보세요 겪었고, 그 다음에 막 민주화 데모 하면서 이제 데모하는 시절 겪었고, 그냥 겪어서 피부로 느끼고 아는 거죠. 그 범위 내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이르러가지고 감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피부로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김정민 박사님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민 박사님이 이제 나보다 좀 많이 하는 거는 내가 늘 사실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애들 갖다가 외국 생활 많이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각 나라마다 학교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쭉 학년 돌아가면서 살게 하면은 애들이 눈이 열려서 우리나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늘 꿈꿨는데 사실상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꿈만 꾸고 이뤄내질 못했는데 김정민 박사님은 아주 재밌게도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것 같아요가 아니고 이제 하셨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데 하여간 내가 알고 있고 말을 안 한 것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아주 마음이 반갑고 또 아주 근본적인 데서는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좀 끊고 말을 보태보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들어볼까요? 뭐 농경지대에선 쌀을 재배하겠지만 몽골 내부에서는 유목민이니까 양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양을 키워? 누가 경제를 담당하고? 그래서 모든 재화가 쓸데없이 사찰 건립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애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경을 공부하면 어떡해? 과학을 연구해야지. 종교 그까짓 거 공부해서 뭐예요? 저는 모든 종교의 종교를 쓸데없다 생각해요. 왜? 종교 공부할 시간에 과학을 공부하세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세요. 문명을 창조하게. 그걸 그 당시에 몽골은 뭐 과학도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몽골족은 이제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원나라 말기에 이제 화약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화약의 역습으로다가 이제, 예? 주원장이가 이렇게 이겨내는 계기가 됐었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못한 거예요, 몽골이. 그리고 몽골이 그렇게 400년을 지난 거예요. 지금의 몽골 어때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사실상은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예? 지금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그 감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참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다 무너져 있고 힘들어요. 살짝 내 입장에서는 나도 평생 이게 고뇌하면서 살았는데 내 밑세대들한테 특히 30, 40대들한테 굉장히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장점, 단점도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이제 군사독재 타도해서 나도 공감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운동권들이 보였던 모습 속에서의 현재의 모습,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은 이제는 더 이상 운동권은 이 나라에서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아주 확고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요. 저 나름대로 사실상은 국내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하는 많은 고민을 한 적들은 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청나라가 불교를 장려하면서 또 무엇을 했느냐? 몽골 가정에 불교 승려가 즉 승려가 나오면은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면세 혜택. 한족은 아니에요. 한족은 예외. 몽골족 중에 몽골 가정에 승려가 나오면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이거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승려가 되면 뭐 뻔하죠. 왜 했는지 아십니까? 뻔한 거죠. 뭐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언제 기회 있으면은 우리 김정민 박사님하고 즐거운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인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처럼 김정민 박사님보다 조금 나이 위인 사람도 한번 얘기 들어보면 재미난 얘기 아마 들으실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해요. 제가요. 한번 저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이거 한마디 또 보태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현재 뭐 텔레비에서 가끔가다 뭐 명절 때나 이럴 때요. 뭐 무슨 시 몇 대 종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아무개 시 아무개 무슨 시 몇 대 종부요. 특히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몇 대 종부가 전부 사실상은 청나라 지배 전략에서 시작된 거죠. 그죠? 장제 100% 상속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1대, 2대, 3대, 4대 해서 몇 대 종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참 그 내막을 알고 나면은 몇 대 종부 얘기하는 게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거 그냥 양념으로다가 하나 그냥 보태드리죠.